간단하게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3일 디톡스와 그 2주 디톡스에 대해서 공부를 간단하게 했잖아요. 오늘은 림프 디톡스에 대해서 할 텐데 많이들 안 해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림프 디톡스를 좀 자주 했고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제 경험담과 함께 림프 디톡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림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일단 우리 몸은 물로 거의 태어날 때는 90%, 이제 거의 이제 나이 들면서 한 70%, 그래서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체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액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째가 뇌의 척수고, 둘째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혈액이고, 세 번째가 림프액입니다. 우리가 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지만 림프액에 대해서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애매모호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오늘 림프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림프 디톡스를 어떻게 하고 그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순환계 우리 몸을 순환계로 나눴을 때 혈액 순환계와 림프 순환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 몸에 수분이 충분히 있고 또 그만큼 이런 혈액이라든가 림프라든가 내 척수가 잘 흘러야 한다는 게 그게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이 잘 흘려야 되는데 그 림프와 혈액은 큰 차이점이 있어요. 혈액이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그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전달하고 그 세포로 전달하는 그런 영양 책임자를 뜻하거든요. 근데 림프액은 그 영양이 다 전해지고 나서 그 세포가 대사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라든가 이런 노폐물 이런 거를 청소하는 하수구 역할을 하는 게 림프액입니다. 그래서 림프는 한자로 얘기했을 때는 임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임파라고 하고요. 네, 림프액은 이렇게 무색이고 황백색 액체입니다. 그래서 림프관을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혈액이랑 비교했을 때 혈액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그래서 정맥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그때 이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흐를 때 이때 일부 혈액들이 세포 사이에 남게 되는데 이들이 림프 모세혈관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림프액이라고 하고요. 좀 더 그림으로 크게 봤을 때 우리 몸 전체에 이렇게 림프관이 이어져 있고요. 혈액 그 뒤에 사진에서도 한 번 더 보겠지만 여기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혈액순환할 때 그 동맥과 정맥의 분포도랑 그 다음에 림프관의 분포도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림프관이라는 거는 림프액이 흐르는 관이고요. 림프절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콩알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림프절이라고 해요. 이 림프절은 중간중간에 그 림프관이 흐르다가 쉬는 곳인 거죠. 이렇게 여기서 정거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에 약 500에서 600개 정도의 림프절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타구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이 겨드랑이 부분, 그 다음에 약간 배 부분 이런 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면역 기관으로서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구 처리, 노폐물이라던가 독소를 이 림프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크게 림프 순환을 이해하려면은 혈액의 순환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혈액 순환을 보면은 일단 자신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깨끗한 피가 자심실로 가서 대동맥을 따라서 몸 전체에 대동맥을 따라서 이제 퍼져서 그다음에 모세혈관으로 가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다시 그 폐동맥을 가서 폐로 가는 거죠. 폐동맥으로 가서 폐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스 교환이 이루어져서 다시 폐정맥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또 림프 순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짚어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정맥과 동맥의 이 분포도와 비슷하게 림프 뭐라 그래야 되죠? 림프 순환도 이렇게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여기 주요하게 모여 있는 부분 아까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아까 그 혈액순환, 심장에서부터 이 모세혈관, 이 동맥과 정맥, 이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가는 이 사이에 림프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림프가 하는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가 정맥관으로 이제 뭐죠? 여기서 보면은 이쪽을 통해서 동맥에서 정맥으로 갈 때 이제 이 깨끗한 피에서 나쁜 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모든 우리 몸의 순환 그 피로 전해졌다가 이럴 때 여기서 보면은 적혈구가 정맥관보다 커서 쥐어짜듯이 이렇게 길게 늘어나서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혈구 외에 다른 혈장이나 이런 것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림프액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포에 호르몬이나 효소 등을 주게 되고 또 세포에서 먹고 남은 노폐물도 다시 받아서 림프관으로 오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삼투압의 차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 쓰고 남은 호르몬들은 이 호르몬들하고 남은 백혈구들을 림프관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또 장에서 간무행을 통해서 지방선을 이동시키는 길이 림프관인 거죠. 그래서 림프가 막혔다는 거는 여기에 그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배출되지 않고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살이 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소를 뺀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림프 순환이 잘 돼서 이 지방 뭉쳐져 있는 지방을 몸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하는 거.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뭐 살을 뺀다 하면은 잘못하면 수분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림프 독소를 잘 우리가 빼준다면 비슷한 몸무게라도 훨씬 더 날씬해져 보이고 몸이 이렇게 뭐랄까 그런 우리가 막 살이 쪄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살이 쪄 있는 게 아니라 림프 독소가 있기 때문에 살이 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3일 디톡스라던가 프로틴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그래서 살을 뺐는데도 내가 뭐 팔뚝살이라던가 윗배라던가 사타구니라던가 이런 부분, 허벅지 이런 부분에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 이러면은 림프 독소가 아직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주변 소비자들한테나 어느 파트너 리더들 얘기할 때 내가 살을 뺐는데 좀 더 그 외모상 좀 더 살을 더 날씬해 보이고 싶다거나 잘 빠지지 않는 부분을 빼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권하는 게 또 림프 디톡스기도 합니다. 그래서 림프절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은 노폐물도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가 면역 기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벽혈구의 B세포, T세포, NK세포 면역 기능을 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림프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림프의 어떤 독소를 해결한다면은 또 림프 기능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림프 디톡스가 단순하게 뭐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림프 디톡스를 뺀다는 거는 면역 기능도 높여주기도 하고 노폐물도 청소하기 때문에 어떤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혈의 원인은 어찌 보면은 림프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이 림프가 이게 깨끗하게 독소가 배출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다시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노폐물 심장에 가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지지 않고 그 탁혈이 다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림프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10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되면은 림프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쭉 이렇게 훑어봤을 때 몸이 많이 붓거나 아니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아니면은 셀룰라이트가 많다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자주 쑤신다고 거나 이럴 때 있을 때 내 림프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림프 제가 그 디톡스를 권할 때 저는 항상 이 림프 마사지도 함께 권하거든요. 림프 마사지는 유튜브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3가지 제가 림프 그 뭐죠? 그 모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쇄골 마사지랑 겨드랑이 마사지, 설부 마사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쇄골 마사지는 이 심장부터 이 위에 있는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통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탈모가 있다거나 부치가 있다거나 비염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쇄골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과 이 쇄골 이 부분을 많이 해주면은 이 어깨부터 이 그 위에 쪽을 관여하는 그런 마사지가 될 수 있고요.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 팔뚝살이라던가 아니면은 가슴, 등, 윗배 이 부분에 있는 독소를 빼줄 수가 있거든요. 겨드랑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셀룰라이트가 팔뚝에 많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윗배가 많이 나와서 살이 빼도 윗배는 그대로 있다거나 이런 경우, 그다음에 손이 자주 붓는다거나, 그다음에 유방에 통증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겨드랑이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서해부 같은 경우에는 다리나 종아리가 잘 붓는 사람, 하체 비만인 사람, 다리 통증이 있는 사람, 생리통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서해부 쪽에 그 림프 마사지를 굉장히 많이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 하는 방법으로는 이 팔에서부터 안쪽으로, 그 다음에 다리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굉장히 좋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간단히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림프 디톡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보면은 좀 양이 많아요. 다른 그 디톡스에 비해서 좀 양이 많은데 그만큼 효과도 굉장히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세로라시 대용량 하나, 이스트비, 그 다음에 대용량, 유산균도 대용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파우더, 식이섬유 3개, 오메가3 1개, 프로틴 1개, 코큐텐 1개, 밀크시슬 1개, 카로틴 플러스 1개 이렇게를 열흘 동안 섭취를 하는 거예요. 모두 섭취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트비인 거죠. 이스트비가 림프의 노폐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스트비를 잘 먹고 이거를 잘 해독하고 독성물질 해독하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뚫어줘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배출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이 나머지 그 영양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1시 이스트비도 대용량을 열흘에 다 먹는 거고요. 그다음 유산균도 3포씩 이렇게 그래서 이걸 먹다 보면은 밥을 먹을 틈이 없을 정도로 배가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쿠키텐 같은 것도 3알씩 3번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밀크시슬도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소비자들 분 중에 이스트비를 못 먹다가 잘 먹게 된 분들, 그다음 유출라이트를 유산균이랑 뭐 아스파라시 조금 먹다가 조금 좋아하시게 된 분들, 유산균 저희 유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좋으신 분들한테는 림프 디톡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해주시면서 권해보시면 되게 좋고요. 일단 소비자분들한테 권하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첫 번째보단 두 번째, 두 번째보단 세 번째 했을 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열을 하고 나서 그 이스트비를
2통을 더 사서 한 달 동안 3통을 이렇게 꾸준히 먹었던 거죠. 그러면서 림프 마사지 꾸준히 하니까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두통이 많이 사라졌죠. 그 전에 제가 두통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뭐 오메가3도 많이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아세로라시도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오메가3도 아세로라시도 더 먹고 이스트비도 더 먹고 이렇게 대용량으로 쭉 한번 해보니까 이거를 한 3차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내가 두통이 없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살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견적을 보면은 가격이 조금 쉽진 않죠. 그렇지만 처음에 이 림프 디톡스를 하고 나서 그 후기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스비는 잘 먹게 됐어. 이런 분들도 있고요.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분도 있고요. 좋은지는 금방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안 피곤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림프 디톡스는 뒤로 갈수록 이 좋다는 느낌이 오고요. 그 다음에 10일 동안 굉장히 꾸준히 그 소통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반드시 만약에 이 제품 주문을 받았을 때 10일치를 정성껏 직접 포장해서 드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용량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걸 다 천천히 다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림프 디톡스 할 때 금기식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디톡스 할 때도 음식과 비슷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밀가루를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나 술, 튀긴 음식도 안 되고요. 찬 음식 정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고기, 계란, 유제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다 안 먹고 먹으면서 하라면서 이걸 다 안 먹고 그럼 뭘 먹어요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안 되지만 나는 카페인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된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더 유두리 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익힌 야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에 계란이나 고기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안 먹게끔. 근데 가장 금기식 음식인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과자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런 음료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금기식을 빼고 나머지 음식으로 좀 시비를 작정하고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림프 해독 시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다른 데 따로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 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사가 나와야 정상이고, 사실 다른 디톡스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림프 디톡스를 하셨던 분들은 이거 어느 순간부터는 설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사가 처음에 많이 나오신 분들은 독소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2일부터 6일까지 나오면서 그 가스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통이 있어요. 특히 제가 제일 처음 림프 디톡스를 했을 때 첫째, 둘째 날에 두통이 굉장히 있더라. 근데 둘째 쯤 끝날 때쯤에 이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생리통 같은 배앓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재채기 살짝 하면서 감기 기운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다리 사이 통증, 이쪽에 이제 림프 독소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에 따라 여러 반응이 나오고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능과 효과는 첫째로는 기초 대사량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내장 온도가 상승이 돼요. 몸이 좀 따뜻해지고요. 그다음에 비위장, 소장, 대장이 청소가 되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당연히 증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코로나 저도 이제 걸렸었거든요. 3월 중순에. 근데 저의 증상은 굉장히 기력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고 막 그 힘이 없어서 그랬었는데 제가 그 코로나 거의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작하고 한 3주 뒤쯤에 제가 이 림프 디톡스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엄청나게 에너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거겠죠. 그리고 평소 약물 복용이 많은 분들, 그다음에 건강 보조식품 복용 전에 효과 상승. 왜냐하면 저희가 IU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세로라 이스트비 유산균. 유틸라이트를 가장 먼저 접할 때 다른 유틸라이트 영양제를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IU 장건강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 이 리프 디톡스에 보면은 아세로라 이스트비 유산균 다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그러니까 다른 건강식품 보조식품 복용 전에 효과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한테 첫 소비자가 림프 디톡스를 하신 분이 있어요. 반응은 이런 반응을 좋아하잖아요. 다이어트, 살이 뺐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살을 빼는 디톡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근데 사실 림프 디톡스 여러 번 하면은 군살 정말 빠지거든요. 그리고 림프 마사지도 꼭 유튜브에 해가지고, 공유를 하시면은 이분이 굉장히, 되게 믿음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피로감이 굉장히 덜하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서혜경 리더님의 림프 건강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